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한다고 하니까 그럼 올해까지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즉 패닉셀이 올까봐 이제 국가에서도 그 장치를 마련을 했는데요. 실제 본인의 취득가액과 그리고 올해 말 2021년 12월 31일에 그 가격을 비교해서 5천만 원 취득가액과 올해 말 가격인 1억 원을 비교해서 높은 금액, 즉 1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의제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 말 2억 원에 팔았다고 하면은 그 1억과 2억의 차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굳이 안 팔아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우선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내년부터 매긴다고 하잖아요. 네. 혹시 큰 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계속 좀 논란이 많았죠. 이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결국에 과세 체계가 좀 확립이 됐어요. 17년도부터 얘기는 많았는데 거의 3년, 4년 동안 이제 시행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올해 갑자기 시행하다 보면은 당황하겠죠. 그래서 과세가 되면 내가 이거 팔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법을 할 때는 한 1년 정도 텀을 두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가상자산 경우에도 내년도부터 22년도죠. 22년 양도부터 이제 과세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틀은 비슷합니다. 똑같이 양도 차익에다가 과세하는 건 똑같고요. 똑같이 양도 차익에다가 필요 밀뺀 과세 표준, 즉 여기다 과세하는 건데 250만 원 공제하는 거 똑같아요. 세율은 아직까지는 단일 세율인데 사실은 내년도에 또 어떻게 변동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국내 주식을 투자하든 해외 주식을 투자하든 매매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잖아요. 근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그 가상자산을 가지고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여를 할 수도 있고 상대방과 교환할 수도 있는데 결제할 때도 똑같이 매매라고 봐서 그때도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대여, 결제의 경우도 결국 내 자산이 이전될 때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네.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그럼 가상자산의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도 선입선출법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일단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것도 뭐 실무적으로 다시 이동평균법이 적용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법상은 선입선출법 똑같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하나를 조금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식을 100달러에 한 주를 샀다고 가정을 하고요. 다음 날에 이제 200달러로 올라가서 200달러에 또 한 주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도 이번에 300달러로 올라가서 300달러에 한 주를 사게 되면은 제 평단가는 200달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0달러에 세 주가 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주식이 다시 200달러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때 한 주만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제 평단은 200달러이고 지금 200달러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팔게 되면 수익도 손실도 나지 않는 그냥 뭐 제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매우 쉬운데요. 실제로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제가 200달러에 팔았지만 실제로 먼저 산 것을 먼저 팔았다고 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샀던 100달러에 산 거를 200달러에 판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양도 차익이 잡히게 되고 그 금액이 연간 250만 원 초과할 때는 세금이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해외 주식하고 똑같이 그 통산이 가능한가요? 통상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내가 비트코인으로 이제 1억의 수익을 냈고 이더리움으로는 조금 손실을 봤어요. 5천만 원. 그러면 두 개를 퉁쳐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게 2월은 아직은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당해년도 손실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도 코인도 하세요? 코인은 이제 많이 하는데 세금 낼 정도는 손실이 나셨어요? 아니면 요새 장이 많이 안 좋던데? 그렇죠. 네. 눈물이 나네요. 근데 이게 또 가상자산 과세 알아보니까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어떤 얘기를 엮긴 하고 보니까 내년부터 세금을 매기니까 올해 안에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앞에 좀 얘기해 주긴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의제 취득가액이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때문에 발생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 즉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올해까지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즉 패닉셀이 올까봐 이제 국가에서도 그 장치를 마련을 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제 올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1억 원, 그리고 내년 말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2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만약에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되니까 올해 12월 30일에 팔아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게끔 해주기 위해서 실제 본인의 취득가액과
그리고 올해 말 2021년 12월 30일에 그 가격을 비교해서 5천만 원 취득가액과 올해 말 가격인 1억 원을 비교해서 높은 금액, 즉 1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의제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 말 2억 원에 팔았다고 하면은 그 1억과 2억의 차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굳이 안 팔아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 여기 가상자산의 단일세율 기준이랑 신고 시점도 한번 언급해 주신다면. 기본적으로 헤어질 시간은 똑같이 되어 있고요. 과세 표준이랑 했을 때 세율은 단일 세율로 22% 되는 거고, 다만 얘는 기타 소득으로 좀 분류가 될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좀 바뀌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똑같이 다른 소득이랑 합산이 되지 않을 거예요. 분류과세가 될 거고,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손익을 다 통산해서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하는 건 아직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세무사님을 모시고 해외 주식 세금 대체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성악개미들의 걱정거리가 하나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